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전기 가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네. 킬로와트 시당 8원. 지금의 한전 적자를 이제 타개를 하려면 그렇죠. 51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몇 원 올렸습니까? 13원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30원 더 올려야 되는 수준인 그러니까 거예요. 앞으로 올해 안에 30원을 더 올려야 적자 만회가 되는데 일단은 5월에 8원 정도 올렸는데 8원만 올려도 전기 요금이 월 한 3,000원 이상 오른다. 전기요금 3,000원. 여기서 묘한 설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설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눈여겨봐요. 원래 처음에 7원 올린다고 했거든. 7원 올리면 전기요금이 2,400원 올라요. 근데 2,400원 오르면 또 말이 나와. 왜? 야, 적자 심한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조금 더 썼어. 숫자로 앞으로 바꿨구나. 3으로 맞췄어. 아, 그렇지. 요거는 맞추고. 맞췄어. 근데 가스요금이 지난 겨울에 어땠습니까? 난방비 폭탄 한 번 난리 세게 났어. 맞았거든. 맞았어. 그래서 원래 5.47원 올린다고 했었어. 근데 이거를 많이 못 올린 거야. 네. 1.045원 올린 거야. 네. 요거 숫자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우리 홈쇼핑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9,900원. 99,900원, 네. 89,900원. 네. 8만 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깔딱고개로 최대하치로 올린 게 바로 1.04원이다. 이렇게 그런 보여져요. 설계가 좀 숨어 있었네요. 이게 언제 요금입니까? 2분기 요금. 2분기 요금이 2분기가 4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이미 지났어. 3분기 또 돌아와.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이미 지나간 건 왜 그러냐? 지금이 사실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렇죠. 왜? 음. 3분기 되면 어떻게 돼? 음. 하다가 10월, 11월에 찬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전기 난방, 가스 틀어요. 가스 난방 틀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3,000원이 아니라 앞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금이 오르는데 이제 에어컨을 오늘부터 풀로 돌릴 일이 많지 않겠어요? 점점 출퇴근 시간 빼고 집에 보통 몇 시간 머물죠? 저는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아침 일찍 나와서 한 4시 반쯤 나와서 저녁 한 8시쯤 들어가요. 그럼 12만 원이야. 12만 원. 바로 당신! 숨만 쉬어도 12만 바로 원.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숨만 준비했습니다. 쉬어도 12만 원. 12만 원! 딱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매운 거 먹으면 불닭발 이런 거 먹으면 땀 나잖아. 에어컨 땀나지. 틀어야 돼, 안 틀어야 돼? 에어컨 틀어줘야 몇 시간 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업시간 내는 계속 영업시간 아무리 해도 몇 시간입니까? 8시간, 9시간, 10시간. 23만 원이야. 아, 23만 원이구나. 이러면 23만 원인 거야.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직장인들도 한 10만 원대. 그다음에 집에 계속 계신 분들도 한 20만 원 이상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집에 없어도 12만 원이라는 게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떠냐 이거야. 이러면 어디로 가겠어? 은행으로 가야지. 마트로 간다는 거야. 그럼 마트에서는 마트가 바보야? 어, 그럼 주차비에 23만 원 태워 안 태워? 태우지. 나눠가지고. 태운다. 태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요금 찌끔찌끔 올려요. 보면은 아까 50 몇 원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근데 7원, 5원, 7원 하고 1월에 한번 큰 맘 먹고 올린 거야. 13원. 1월에 13원 올린 이유는 뭘까요? 일단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때 안 올려서는 사실 안 되고 이 겨울이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한창이었지만 근데 지나가면서 지금 안 올리면 안 된다. 1월은 냉방 수요가 적을 때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세게 한번 땡겨 놨어야 되는 골든 타임이죠.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기조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게 정상화 기조가 사실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의 흐름과는 좀 다른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난방비로 덜컥 한번 크게 온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동이 걸린 게 8원 타협입니다. 지금. 자, 근데 13원 올리고 이번에 8원 올렸단 말이죠. 3분기 때 찬바람 불기 전에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4분기 때는 잘 못 올립니다. 왜? 내년에는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 일렉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3분기, 4분기에 전기가스료 잘못 올려가지고 난방비 폭탄이 내년 1, 2월에 쏟아진다라고 하면 4월 총선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구별 부담액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7원 올렸을 때 1인 가구도 한 2,000원 네. 이렇게 이제 쭉 올랐던 건데 이게 7원이 아니라 8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00원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좀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1인 가구도 2,000원 이상은 오른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차등 요금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도 요금은 이제 차등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 수도권처럼 이제 물을 많이 쓰거나 이런 데는 사실 좀 비싸게 받고 그래야 이제 그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좀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도 사실은 수도권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냐. 지금 이제 전통 전원이라고 했죠. 네. 전통적인 전기 발전이라는 얘기고 뭐 화력 원자력 화력 뭐 이런 거 원자력 아니겠어요? 얘기하는 거지. 네. 근데 파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도시들이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광역 혹은 광역도 이런 데들은 다 파란 게 엄청 높잖아. 그렇죠. 특히 이제 부산, 인천 같은 이런 데는 또
저런 데 아닙니까? 물류 도시잖아요.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서울도 파랑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집단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 이제 자체적으로 어쨌든 만드는 지자체들이 꽤 보이죠. 이런 데들. 뭐 회색.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이 굉장히 많고요. 상용 작업. 전남도 높고. 전남도 꽤 높고. 어.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전에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전남 쪽에서 전기를 서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전기 고속도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지역은 그러면 전기만 생산하고 그러면 고속도로만 놓느냐는 거냐 이런 이제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존속하려면 먹고 살만 해야지 인심도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에너지 요금 오르고 팍팍해지니까 막 같이 못 살겠다. 우린 따로 갈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다들 팍팍해지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자영업에는 직격탄이라는 거죠.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이기도 한데 아까 집에서 가정용 전기를 못 트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게로 가잖아요. 뭐 카페에 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독서실 가거나 하면 자영업에 또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본격적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기도 일산의 한 PC방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일부 좌석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려요. 한시적으로 좀 운영도 줄이고 있고요. 네.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거죠. 편의점은 또 어떡합니까? 편의점은 여긴 밤새 불 켜놔야 돼. 24시간이잖아요. 네. 이제 이러면은 이제 밤에 영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영업에는 직격탄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카공족과의 어떤 이 돼지코 사투.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 도저히 공부고 뭐가 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건데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이거 전기료 내 가지고 지금 빠듯한데 여기서 또 전기 쓰고 냉방하고 회전 안 되면 안 된다 뭐 그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음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음료 값이 올리면 결국은 물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돼지코 전투 올여름의 최대 전투로 지금.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시락 쟁탈전이 또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락. 전투, 돼지코 전투에 이어서 아, 편도 전투. 편도 전투. 그래서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의 어떤 끝판왕을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뭔가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할 때 특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단일 메뉴만 시켜서는 배가 안 차요. 그럼 또 하나 더 시키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편의점 도시락.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 도시락이 계속해서 신장세를 보이는 게 이게 우울한 사회의 한 단면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픽업 서비스. 이제 고물가 상황에서 배달앱을 쓰면은 배달비가 한 3, 4천 원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게 너무 비싸졌죠. 너무 비싸니까. 네. 배달앱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MAU라고 네, 하죠. MAU라고 액티브 유저, monthly 액티브 유저. 근데 이게 거의 뭐 1년 사이에 630만 명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기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 2위, 3위 도시의 인구만큼 사라질 거다. 부산, 인천 합친 것만큼. 그렇죠. 그 633만 명이 줄었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 디저트도 매출이 늘고 있다는 디저트, 거예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카페를 안 간다는 얘기인가? 그치, 그러니까 플렉스를 편의점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나도 즐기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재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편의점 케이크 이런 걸로 원래 대체하는 편의점이 거고. 좀 그 단가는 고가 아니었어요? 많이 좀 바뀐 거 원래는 마트보다는 비싼데 네. 편의점은 대신에 그 타겟 상품들이 되게 많이 최근에 또 그렇죠. 요새 마케팅 상품 되게 많잖아. 막 네. 콜라보 상품들도 많고 하니까 재미로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구내식당도 빵 뜨고 급식 업체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그 예시로 나왔던 영등포 구청 식당인데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속칭 디저트 들어있잖아 지금. 해자네 해자. 해자. 네, 네. 보면 이게 영양도 곰탕. 파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연근조림. 5,300원이야. 조금 비싸긴 해. 근데 이게 외부인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싼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치킨도 가격 인상이 되니까 이제는 치킨도 더 이상은 아니 근데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합쳐진 거겠지만은 그렇죠.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맞아요. 비싸졌어. 그리고 이제 스파 브랜드, 네. 저렴한 브랜드들이 다시 많이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를 좀 줄이면서 벌어지는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 네. 문제는 이게 본 건데. 어디서 봤지?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랑 많이 달라. 자, 일본 불황기의 히트 상품들을 이제 보면은
92년도에 특 곱빼기 소고기 덮밥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년부터 이제 가성비 신사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값싼 수입 맥주. 이거 우리 현상 우리 나타났죠. 그렇죠. 2000년대 이미 나왔지. 4캔에 10,000원. 이게 또 커요. 백엔샵. 우리 바이땡. 그렇죠. 바이땡 나왔고. 그 유니클로. 그다음에 280엔 소고기 덮밥인데 1992년으로 돌아가 보면 뭡니까? 특 곱빼기에서 지금 그냥 양이 가격으로 맞춘 거야. 그리고 이제 발포주 계속 인기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시차를 10년에서 20년의 시차를 15년 시차도 그대로 가고 계속 있어요. 가고 있어요. 네. 그래프도 비슷해. 그렇죠. 이 저성장으로 가는 약간 패턴인데 이제 한국이 이제 주황색이고요. 네. 일본이 일단 검은색인데 사실 이제 전체 평균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전체 평균은 높지만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비슷한 거죠. 개형이 비슷하게 가고 있고. 자, 퀴즈입니다. 어느 게 일본이고 어느 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어려운데. 이게 한국이겠지 당연히. 이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아직은 좀 두터우니까. 조금 동통한데 좀 비슷하죠 모양이? 근데 지금 여기가 더 가파르게 줄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 밀어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푹 하고 갑자기 역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고 일본도 지금 비슷하게 투잡 쪽도 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막 부업이 트렌드죠. N잡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부업도 트렌드고 사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불안한 전망들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0-30년 동안 경제가 화랑을 겪다가 갑자기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해외 재산 그렇죠. 해외 재산에서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자 수입으로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버틴 거 아니에요, 일본 경제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화가 들어오던 게 해외 재산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수출도 굉장히 큰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이제 했을 때 일본과 좀 부채의 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업 부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한국, 일본이. 근데 가계 부채 양상은 완전히 좀 다르죠.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높고 우리는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200% 이상 넘어간 거는 국제 어떤 금융 시장에서 이 나라들의 채권을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미국과 일본, 영국의 채권을 사실 받아주기 때문인데 빚내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빚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역사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권, 엔화와 파운드화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준기축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원화 표시 채권을 해외에 발행할 때 누가 이걸 물량을 사주겠습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순채권국이라고 하지만 정부 부채 여력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대외 신인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역을 하려면 대외 신인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갑자기 우리가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보다는 큰 타격을 받는다. 사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오늘 사실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층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이 더 클 거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일본형 불황 때 나타나던 것처럼 전체적인 산업 구조나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